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을 부분만 좀 이제 짚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 기초 주택 나오고 첫 번째가 이제 건축법령상 주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요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주택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주택. 이제 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건축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이잖아요. 그 외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형을 보고. 외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선 이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고 몸무게가 얼마냐, 키가 얼마냐, 뭐 똑같습니다. 예,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뭐 단독주택을 가령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키가 큰 친구도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도 있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또 키가 큰 친구가 있고 몸무게가 많이 그러니까 층이 높은 게 있고 면적이 넓은 게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외형을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거기 보니까 330제곱미터 나오고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큰 흐름 방향.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소장님이시다 이 생각,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관리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 소양을 갖추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정된 거, 그죠? 늘 나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큰 그림을 잡으시려면, 근데 이게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거기 보니까 단다다공 머리글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연닭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령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법령 주택, 이건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일단 이 주택법령이 만들어진, 이 주택법이 만들어진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요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되냐면 건축법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주택을 지을 때 그냥 한두 채 이렇게 지을 거냐,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 집단적으로 지을 거냐, 이런 차이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집을 짓는 거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건축법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건축허가. 그래서 소규모로 지을 땐 건축허가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법적에서 30세대 이상 일반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러거든요. 집단적으로 지을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그마한 규모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니까 이제 공동주택일 텐데, 여기에서의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이다 보니까, 3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드는 것만 이야기하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아연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공동주택을 이야기할 땐 얘들만을 이야기를 해요.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만 공동주택이라 그러지,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여러분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만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과 요거의 큰 그림의 차이는 좀 구분하셨나요? 그죠? 차이는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주택법령하고 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예전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제 불과 3년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3년 전에 이제 태릉에서 지지난해부터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택법,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 그래서 30세대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하고 뭐 또 관리도 하고 뭐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주택법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때요 이게? 너무 뚱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빼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구분하면 주택법은 주로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고 공동주택관리법은 말 그대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건축과 관련되는 거, 건설과 관련되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공동주택이 있겠죠, 그죠? 많은 공동주택이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 모형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주택법 용어의 정의에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만 이제 국한해서 다시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주택이 법령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는 그 어떤 그 큰 법적 재정 목적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주택법령상 주택에서 아까 많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아요, 그죠? 이 페이지 보시면 단독, 공동, 준주택, 국민주택, 공유주택, 뭐 민영주택, 임대주택, 토지, 뭐 이런 뭐 사업주체, 주택조합 쭉 뭐 공구 또 뒤에 4페이지 넘기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또 뭐 에너지 친환경주택, 뭐 건강 친환경주택, 장수명주택, 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형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주택법령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거나 또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본 심화 과정에서 다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큰 흐름을 잡고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게 뭐고 용어가 뭐고 뭐 이걸 외우고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제 꼭 하나 이제 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주택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것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법령이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죠. 주택이 도대체 뭐냐? 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주택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건 알아야 돼. 왜? 이제 이게 건설이 되면 옛날에 관리가 있던 게 지금 빠져서 이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 기본법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관리를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기본 개념에서 이건 꼭 이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주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 그냥 편하게 하셔야 돼요. 주택. 사람 사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죠? 주택. 근데 또 말씀드려요.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항상 이제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거해서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택법 제2조 1호에 주택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이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주택의 정의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맨 위에 주택의 정의 맨 위죠. 주택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뭐 이건 뭐 쉽게 알 수 있고 주택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죠. 건축물인데 주택은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인데 요게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토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이게 주택이다. 요게 주택이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이건 이거예요. 건축물의 전부,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의 전부와 여기 토지가 있죠. 이렇게 토지. 이렇게 만나는. 이게 뭐예요? 단독주택 아니에요, 이거? 그죠? 단독주택.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서 나온 게 단독주택이라는 부분하고 또 건축물의 전부 했고 일부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이 건축물 중에 여러분 집 이거 다예요? 아니요. 우리 집은 여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대지권. 대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합쳐진 거죠. 요렇게. 일부와 그 부속토지. 이렇게 합쳐진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공동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때, 뭐 시험에서도 가끔 그런 부분들을 뭐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및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상이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좀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상 뭐 밑을 표현이 또는이라고 한다든지 또는을 밑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고 이런 거를 묻는 문제는 저 심화 과정 지나서 실제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훈련.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택법에서 주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단독주택 관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하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있죠.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있고, 장소명 주택도 있고, 건강 친환경 주택도 있고, 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기본 개념을 잡습니다. 자, 이제 주택 그럴 때 사람 사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세 가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요 내년 7월 달에 돼서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의 벽 또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을 독립 이게 이제 아파트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빠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공동주택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복도, 계단, 설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주택을 혼자 사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공동주택인데 그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공용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거를 비용 배분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 쪽 유리하면 이게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비용 배분을 할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부분,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주택 중에서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요 공동주택이 그대로 내려오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공동주택을 관리를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공동주택 요거하고
요 계단, 복도, 요것만 관리합니까? 관리할 때, 실제로. 관리할 때 어떤 관리를? 관리를 할 때 여기 좀 보면, 좀 폭넓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공동주택도 있지만, 또 뭣도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뭐, 그죠? 뭐, 그네 같은 것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또 뭐 여기 경비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기 또 경로당도 있고, 뭐 여기 도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거를 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공동주택, 단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로,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개념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은 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공동주택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법 여기 아까 2조 3호에 따른 이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뭐 이거 포함하고 그리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럼 부대시설은 뭐고 복리시설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주택은 어차피 이렇게 쭉 여기 주택에서 단독 공동을 확실히 구분했고. 공동주택은 어차피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같이 쓰는 용어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이게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걸 다 관리하는 거니까 요 개념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건 이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공동주택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이제 복리시설이나 이런 이제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럼 아파트 단지 있죠. 들어가면 이제 도로를 이렇게 출입문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비실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어디를 보시면 거기에 3페이지에 보시면 뭐 12, 13번에서 부대 복리시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죠? 뭐 많이 돼 있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가지수는 많은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만들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만 알면 돼요. 기준만 알면 내가 외우지 않아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부대시설은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걸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도로, 경비실. 경비실 갈 때 특정한 사람만 가요? 도로 특정인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복리시설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가 이용하죠. 성인들도. 한 6, 7세 되는 청소년들도 밤에 가면 있긴 한데 어린이들 이용하죠. 경로당 어르신들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상가 문걸 살 때만 가잖아요. 이런 건 이제 복리시설이에요. 자, 그 큰 개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대시설이 그럼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하는 거고 복리시설은 특정하게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거를 주택 단지라는 표현을 쓰고 이 주택 단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용어에서. 그럼 이것도 관리해야 되죠. 이 계단도 관리해야 되죠. 요 지하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많은 설비 있죠, 그죠? 이런 거 관리해야 되죠. 뭐 지하주차장도 관리해야 되죠. 뭐 어린이 놀이터도 관리해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앞으로 쭉 전개될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법으로 막 접근하면 많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 가서 볼까요? 예. 자, 두 번째 큰 테마로 관리하는 게 이제 관리 방법인데, 첫 번째 이제 주택은 봤으니까, 그죠? 주택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이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같은 건데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인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분양.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내죠. 분양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하냐? 또 시공도 하죠. 집을 막 짓는 거예요. 그죠? 시공이 딱 끝나요. 시공이 딱 끝나. 다 졌어. 그럼 집을 다 져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뭐 건축법에서 이야기할 때 뭐 사용 승인 같은 거예요. 이런 사용 검사가 나면 집을 써도 된다 이러니까 집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집, 두 집 이렇게 입주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할 대상을 받잖아요. 그죠? 아까 그 주택단지에서.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말씀드렸던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뭐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지역, 뭐 주택과 주택 건축물, 주상복합 같은 그런 건축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거를 우리는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은 이제 사용검사가 떨어지고 입주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면 사용검사가 나가지고 입주가 한 집, 두 집, 세 집 쭉 입주하죠. 예, 쭉 합니다. 저도 입주를 많이 받았어요. 예, 단지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힘들죠. 고생하죠. 예. 자, 어쨌든 힘들고 고생한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이렇게 쭉 입주를 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의무관리 대상인데 이게 400세대짜리였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400세대죠? 그럼 과반수 입주하면 몇 세대 입주한 거예요? 그렇죠? 반수를 초과한 걸 과반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요 개념은 이제는 좀 명확히 하는 훈련.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훈련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201세대부터 이렇게 입주가 되면 그때 이 집을 지은 사람,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주체라고 불러요. 그 사업을 한 주체다. 그 얘기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입주했잖아요. 입주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입주자잖아요. 그죠? 입주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약간 권리관계가 틀려서 입주자라는 개념이 있고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산다고 해서 다 입주자가 아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자라 그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세입자 같은 사람은 사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달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묶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둘을 다 같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등자를 붙입니다. 그럼 이제 다 거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주체는 요 입주자 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입주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네들 관리해라 라고 입주자 등에게
요구를 합니다. 관리 방법 결정 요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입주자 등이 그럼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치 관리도 있고 위탁 관리도 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겠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 등 보고 뭐 이걸 할까 이걸 할 거냐 그러면 지금 400세대나 되는데 하라 그러면 중구난방이겠죠. 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대의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요 자체할 것이냐 위탁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주민들이 우린 자체가 좋아요. 우린 위탁 관리가 좋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요 결정된 사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시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시장. 우리는 시장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고 또 아까 여기 요구를 했잖아요. 관리 방법 결정해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또 사업 주체한테도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관리 방법 결정이 되면 그러면 사업 주체가 관리 방법 결정이 됐네. 그러면 인수인계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면 그 전에 누가 관리했어요? 사업 주체가 관리했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사업 주체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전에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했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사업 주체 관리라고 하는 거고. 입주자 등이 그러니까 전체죠 입주자 사용자가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자치 관리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로도 결정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주체 관리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관리의 이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법적인 인수인계를 끝나고 나면 관리 방법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관리 방법별 이제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알려면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다든지 그러면 키가 크면 뭐 농구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그 각 방법별 특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쉽게. 그래서 사업체 관리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집을 그 사업을 한 주체가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이 나올 테고 또 자치 관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관리하는 어떤 특성들이 나올 테고, 그죠? 위탁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주택 관리 업자라고 하는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또 특징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특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관리가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 주체가 처음에 관리를 할 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사업주체 관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시점에서 이관되기 전 요 시점에서의 특징 중에 처음에 운영하는데 좀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기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좀 필요해요. 그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소유자한테 받아서 초기 충당하기도 하고 또 이때도 뭐 여기에서 200명 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250, 300 뭐 이렇게 입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지켜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 안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 관리 규범 같은 게 좀 필요하죠. 그런 걸 우리 이제 관리 규약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관리와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또 사업 주체가 또 관리비 예치금 같은 것들을 걷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치 관리나 위탁 관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확연된 개념 구분이 되니까 이걸 뭐 틀리거나 하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입주 대표회의나 이런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장을 달리해서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요 말씀드린 게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쭉 해서 7번 관리 방법 결정,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한다. 또 자치 관리, 또 위탁 관리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 거기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위탁관리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서 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이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업자를 불투명하게 혹은 그냥 임의대로 당신 와서 관리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관리비가 나간다든지 조그맣게 이런 전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입찰 방법, 공개 경쟁 입찰 중에 전자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다 바꿔놨습니다. 다 전자 입찰을 해요. 전자 입찰. 네? 그럼요. 다 전자 입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투명하고 뭐 비리가 있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전자 입찰하면 그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어떤 사업자 선정하고 이럴 때도 일정 물론 이제 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 규정이고 일부적으로 다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다 담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셔서 뭐 이런 이제 선정하고 할 때 입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투명성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쭉 가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의 이관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관리 이관, 그죠? 관리 이관. 이렇게 해서 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입대의 구성을 하고 이런 관리방 결정되면 신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예증을 징수하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숲을 보되 나무를 보지 마십시오. 숲을 봐야 돼요. 나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는 잘 아는데 이게 지리산인지 이게 설악산인지 몰라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초상집에 고글하고 근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관리의 이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계인수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 방법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넘어간다라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누가 관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관리 주체가 되겠죠. 관리 주체.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리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를 하는데, 그죠? 누군가 관리를 하잖아요.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관리 주체라 그래요. 법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너 이렇게,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고 법에 업무를 줄 때 누군가 지목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가 바로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는 뭐 사업 주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되고요. 자치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하니까, 그죠? 이건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 주체가 돼요. 위탁 관리하면 이제 주택 관리 업자가 선정이 돼 있으니까 이자가 이제 관리 주체가 되죠. 요자들이 이렇게 이제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죠? 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무슨 일을 해요? 이자들은 관리 업무 하는 거죠, 그죠? 관리 업무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번 해가지고 뭐 쭉 해서 박스에서 뭐 쭉 잔뜩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그 1번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서부터 맨 밑에 4번에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배우실 내용들입니다. 배우실 내용들. 자, 공부를 하시면서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용도 모르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외워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실무는 그런 게 많아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뒤에서 뭐 하자보소, 장기선 계획 이런 거 큰 안전관리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라고 그러면 담기죠.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떤 큰 줄기들은 이제 나누는 훈련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서 정립된 사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쭉 배워서 정립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뭐, 정말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무슨 얘기 잘 모르죠.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냥.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배우실 텐데, 이제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 뭐,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죠? 아직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기초형 개념에서 접근하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리 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관계요. 이거를 많이 혼동합니다. 관리사무소장. 되게 혼용을 많이 해요. 누가 관리해요? 관리사무소장이요. 법적으로 누가 관리해요? 관리주체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 요 둘에 대한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법으로 이자들한테 이런 일을 해라. 이게 관리주체 업무 아닙니까? 그죠? 이자들한테. 근데 주택관리업자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거기 아까 막 써놨어요. 근데 주택관리업자가 하나의 그 공동주택 단지만 관리하나요? 여러 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다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의 그 업무를 누군가 좀 대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 주택관리업자는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이 관리체 업무를 다 합니다. 왜? 내 일을 하라고 소장을 세워놨으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차이를 보자면 뭐냐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절하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죠? 구일을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는 자 이야기할 땐 관리사무소장,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체, 객체 이런 식으로 법으로 얘기할 때는 관리주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그래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할 때 관리주체 업무도 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해. 그러니까 뭐다라는 게 아니라 이해. 예,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주체의 개념을 구분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해 뭐 이제 개정 부분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낙 큰 내용이라서 좀 미리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임차인의 권리가 굉장히 상향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모든 어떤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할 때 주로 입주자 위주로 권리를 가진 자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요 사용자에 대한 권리도 거의 비견하게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흐름입니다. 올해. 그래서 예전에는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자보수라는 게 있었어요. 하자보수 청구권을 사용자는 안 줬어요. 임차인은 안 줬습니다. 그냥 입주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줘요.
이 정도로 지위를 많이 격상을 해놨다라는 부분 큰 흐름으로 하나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들이 이제 뭐 업무도 하고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이제 잘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현장에 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갈 때 배치와 관련된 배치 신고라는 걸 하는데 이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주택관리사 또는 보는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500세대 이상만 사가 갈 수 있거든요. 보가 되시면 500세 이상은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본데 혹시 700세대에 가 있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15일 이내에 배치 신고를 해라. 나는 사다 보다를 확실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법으로 500세대 이상만 사해라 해놓고 보가 500세대 이상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손해를 끼치면 뭐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500세 미만은 3천만 원의 어떤 손해배상의 어떤 뭐 증권이나 공제, 공탁 이런 걸 좀 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실무를 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장치 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 업무는 아니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거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만 관리주체 업무는 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되죠, 그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체와 관련된 부분을 보셨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끌고 올게요.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이제 합격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면 일정 경력을 가지면 일정 경력을 이제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죠,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보호하시고 또 일정 경력을 갖추시면 이제 보가 떨어져 나가죠, 주택관리사가 됩니다. 뭐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보고요. 경력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장님으로는 3년, 뭐 기타 관리 직원으로는 5년의 경력을 가지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되면 이제 세대수 관계없이 이런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500세 미만에만 500세대 미만에만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빨리 경력을 취득하는, 이제 자격증 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빨리 이제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혹시 이제 요건 뭐 그냥 높아심에서 하나 이제 찍고 가는 부분인데요. 뭐 실제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뭐냐면 자격증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있거든요, 시험을.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할게요. 15페이지 보시면 그 주택관리사 등이 있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그 3번 보시면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있잖아요. 1번 뭐 여기는 아니겠고 2번 파산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면제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부분은 뭐냐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신 분이 한번 그해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되고 2년이 지나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5번 혹시 자격증 따셨는데 취소되었으면 3년, 뭐 이건 아니겠죠, 그죠? 또 금고 이상의 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요분들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네,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격증을 취득했어도요,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6페이지에 보시면 뭐 2번
공동주택 관리 업무 관련해서 근거 이상 형을 받았다든지 뭐 금품수수 부당이 등을 취했다든지 이러면 자격증을 또 취소되니까요. 예, 이건 뭐 실무에 가서 볼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 관리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어요. 자, 한번 찍고 갈까요? 무엇을 관리합니까? 주택 중에 공동주택, 그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인수인계 잘 받아서 자치나 위탁으로 이제 정리해서 할 거죠, 그죠? 그다음에 누가 관리합니까? 법적으로 관리 주체 이제 실행할 사람 관리사무소장님이 그 업무를 이렇게 배치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 잘해야지 또 자격증도 취소되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총론이에요. 1단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이 건축물 안에 있던 이제 입주자부터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입주자 관련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시설교육을 담당하는 김건희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하셔야 돼요. 다운. 설치 완료됐습니까? 밴드 어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잘 보세요. 이거 돋보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딱 하죠. 여기 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 주, 수, 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 수, 모라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밴드가 나와요. 이 해당 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수험 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또는 정보 공유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밴드예요. 이 공지사항 같은 거 보시죠? 공지사항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공지사항. 그래서 우리 8월 자료 제공이라고 있죠? 또는 매주 자료 볼용이라고 있어요. 매주 자료용 보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분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열기와 저장 등이 있어요. 보이시죠? 파일 열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파일 열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거 있죠? 자, 지금 현재 이게 문제풀이 50개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두분 잘 안 보이세요. 그쵸? 안 보시니까, 야, 이거 이러면 어떠냐라고 싶은데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오, 그래요. 엄청 잘 보이죠? 그쵸?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응? 그렇다면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이 파일은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컴퓨터로 쫙 옮기세요. 그 다음에 프린터 칙칙 누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서 쭉 내려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모바일 학습이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학습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보기 탁탁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쭉 푸셨죠? 쭉 내려보는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답이나 해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여기 스마일 마크도 쫙쫙 눌러줘요. 스마일 마크, 그죠? 기분 좋으신 분들 댓글도 쓰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수, 모 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합격 기원합니다. 화이팅!